그를 쫓아내면 저도 이 유니폼을 입지 않겠습니다. 2025년 여름 로스앤젤레스 FC 본부 회의실에서 울려 퍼진 이 한마디는 미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수십억 원의 계약금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그 금지된 선행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80대 노숙자 한 분을 위해 최고의 축구 스타가 은퇴까지 각오한 그날, 정말 유니폼보다 귀한 건 과연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62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어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에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민 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해봤기에 이 도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잘 알고 있죠. 특히 우리 한국 선수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늘 관심 있게 지켜봐왔어요. 그런 제가 손흥민 선수의 LAFC 이적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화려한 할리우드의 도시이긴 하지만 동시에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한국어 학교가 윌셔 블러바드에 있어서 매일 그 길을 오가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2025년 여름 드디어 손흥민 선수가 LAFC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어요. 언론들은 연일 그의 화려한 데뷔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아시아 최고 스타의 미국 정착기, 손흥민의 꿈의 무대 도전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다른 것에 눈길이 갔어요. 바로 훈련장 가는 길목, 윌셔 블러바드 모퉁이 벤치에 앉아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 제가 학교에 출근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손흥민 선수가 검은색 SUV에서 내릴 때마다 그 벤치에는 변함없이 같은 노인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허름한 체크무늬 외투에 낡아빠진 운동화, 그리고 색이 바랜 야구 모자를 쓴 채로 말이죠.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깊이 패인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이 지역의 노숙자가 한둘이 아니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피해서 지나가기도 했죠.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냥 동정어린 시선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달랐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저도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차에서 내리더니 곧장 그 노인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는 한국산 캔커피 한 개와 작은 과자 봉지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덥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한 분의 어르신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움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런 모습이 매일 반복됐어요. 손흥민 선수는 항상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샌드위치를, 때로는 신선한 과일을, 비 오는 날에는 우산까지 챙겨와서 드렸어요. 더 놀라운 건 그가 더 이상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인의 사연이나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캐묻지 않고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30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낯선 땅에서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 준 게 아니었어요. 그 노인에게 존재감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준 거였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는데도 손흥민 선수는 어김없이 그 노인을 찾아갔어요. 우산을 씌워드리면서 비 맞으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천만 달러를 받는 스타 플레이어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한 노인에게 이토록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인다니.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의 정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어 학교 학부모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역시 우리 손흥민이야. 이런 모습 보니까 더 자랑스럽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이런 개인적인 접촉을 구단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거든요. 특히 보안이나 이미지 문제로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따뜻한 일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갑한 현실이 이 아름다운 인연을 가로막게 될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던 선행이 어떻게 미국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일상이 깨진 건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한국어 학교에 출근하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위셔 블러바드 모퉁이에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손흥민 선수가 늘 그랬듯 노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멀리서 망원 렌즈를 든 사람이 보였거든요. 파파라치였습니다.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고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년간 이곳에 살면서 언론이 어떻게 일을 크게 만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노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평소와 다름없이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계셨고요.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점점 어수선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인터넷 스포츠 매체에 작은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LAFC 신입 스타 노숙자와 매일 접촉. 구단 측 입장은 사진과 함께 짧은 기사였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기사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게 없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한 노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담담하게 서술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댓글란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감동적이다. 역시 한국인의 정의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구단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한국어 학교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선한 의도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니. 우리 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도 이 이야기로 시끌시끌했어요. 어떤 분은 우리 손흥민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며 분노하셨고 또 다른 분은 미국에서는 이런 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걱정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이 기사는 계속 확산되었어요. 처음엔 스포츠 매체에서만 다뤘는데 점점 일반 뉴스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손흥민의 선택이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겼더라고요. 찬반 양론이 팽팽했지만 논란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윌셔 블러바드 모퉁이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SUV가 훈련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평소보다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노인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그날은 손흥민 선수가 차를 세우지 않았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차를 세우고 잠시 지켜봤습니다. 노인은 시계를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평소 같으면 손흥민 선수가 와서 인사를 건네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는 차에서 내려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제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영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몸짓으로 괜찮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아쉬움이 살짝 비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혹시 구단에서 뭔가 조치를 취한 건 아닐까? 그날 오후 제 예상이 맞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어요. 한국 언론에서 추가 보도가 나왔거든요. LAFC 구단 관계자가 선수의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구단 차원에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가이드라인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버릴 줄이야. 손흥민 선수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그 노인분은?
매일 기다리시다가 결국 실망하시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어 학교에 다니는 한 학부모님이 LAFC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구단으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내용은 개인적인 접촉으로 인한 보안 위험 및 구단 이미지 우려에 관한 주의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왜 구단 이미지에 해가 된다는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손흥민 선수의 입장도 이해가 됐어요. 프로 선수로서 구단의 방침을 무시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나가서 그 벤치를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기다림이 허무함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SUV는 이전처럼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끝일까?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이대로 포기할까? 그리고 혹시라도 이 상황이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말이에요. 그 일이 벌어진 건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한국어 학교 출근길에 윌셔 블러바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손흥민 선수가 노인에게 다가가지 않은 상태였어요. 노인은 여전히 같은 벤치에 앉아 계셨지만 예전처럼 기대에 찬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경비원들의 순찰이 잦더라고요. 검은색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일대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차를 천천히 몰았어요. 그리고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춘 순간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노인이 앉아있던 벤치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백인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중간 키의 히스패닉 남성이었습니다. 둘 다 무전기를 차고 있어서 공식적인 업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키 큰 보안 요원이 노인에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노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보안 요원은 손짓을 섞어가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해요. 노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몇 년 동안 매일 이 벤치에 앉아 계셨는데 왜 갑자기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30년 전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못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히스패닉 보안 요원이 조금 더 부드러운 톤으로 다시 설명했어요. 스페인어로 몇 마디 하더니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깊은 혼란과 상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낡은 가방을 들었어요. 플라스틱 봉지 몇 개와 담요 한 장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셨어요.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았어요. 한참을 주저하시더니 결국 벤치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뒤에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손흥민 선수의 검은 SUV였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려 훈련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걸음을 멈췄어요. 노인이 벤치를 떠나는 모습이 그의 눈에도 들어온 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표정은 처음엔 놀라움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충격으로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노인 쪽으로 다가가려고 했지만 보안 요원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멈춰 섰어요.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노인은 보안 요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몇 년 동안 매일 앉아있던 자리를 이렇게 떠나야 하는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손흥민 선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노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걸까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되어야 하나요? 미국에 살면서 많은 걸 경험했지만 이렇게 마음이 아픈 적은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오후 한국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 노인의 뒷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혹시나 해서 다시 그 벤치 근처를 지나가 봤어요.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벤치만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어요. 몇 년 동안 한 사람이 매일 앉아있던 자리가 이렇게 공허할 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LAFC 훈련장 소식이 나왔어요. 기자가 오늘 손흥민 선수의 훈련 집중도가 평소보다 떨어져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화면에는 공을 놓치거나 패스가 정확하지 않은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나왔어요. 코치가 그에게 뭔가 조언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손흥민 선수도 분명히 오늘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자신 때문에 한 어르신이 그렇게 쫓겨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프로 선수로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일로 마음이 흔들린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한국어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어떤 분은 너무 안타깝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또 어떤 분은 구단이 너무하다며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손흥민이 이대로 포기할 리 없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손흥민 선수가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선택을 할까요?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 어떻게 될지, 손흥민 선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노인분은 지금 어디 계실지. 이 모든 것들이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알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로 향했어요. 어제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후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노인분이 쫓겨나는 모습과 손흥민 선수의 절망스러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손흥민 선수가 평소처럼 훈련장으로 갈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일찍 나선 거였어요. 오전 8시 20분 윌셔 블러바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흥민 선수의 검은 SUV가 나타날 시간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혹시 일찍 갔나 싶어서 훈련장 주차장 쪽을 살펴봤지만 그의 차는 없었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LAFC 선수들은 보통 9시까지 훈련장에 도착해야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특히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렇게 늦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어 학교에 다니는 한 학부모님이었습니다. 남편이 LAFC에서 일한다는 그분이었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 훈련에 안 나타났대요. 구단에서 연락해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어제 그 일 때문에? 프로 선수가 훈련을 무단 결석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계약 위반은 물론이고 거액의 벌금까지 물 수 있어요. 혹시 어디 갔는지 아세요? 그게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매니저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저기 빈 벤치였어요. 어제까지 노인이 앉아 계시던 그곳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전 10시쯤 다운타운 쪽에서 손흥민 선수의 SUV가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훈련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멀찌감치 따라가 봤어요.
손흥민 선수는 LA 시내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스키드 로우 메가더 파크 일대. 그는 차를 세우고 직접 걸어다니며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어 학교 수업 시간이 다가와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수업 중에도 자꾸만 손흥민 선수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과연 그 노인을 찾을 수 있을까? 찾는다면 뭘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후 2시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역시 LAFC에서 일하는 지인을 둔 학부모님이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을 찾았대요. 리틀 도쿄 근처에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노인을 찾은 건 아닐까?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곧장 차를 몰고 리틀 도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작은 공원 벤치에 손흥민 선수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어제 쫓겨난 그 노인이 계셨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점퍼를 벗어서 노인에게 입혀드리고 있었어요. 추우시면 안 되죠. 이걸 입으세요. 노인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제 그렇게 헤어진 후 다시 만날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출입카드 같은 것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 라운지 출입 패스예요. 언제든지 따뜻한 곳에서 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저를 완전히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제 유니폼보다 귀한 겁니다. 정말이에요. 노인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진심은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았어요. 두 손으로 카드를 소중히 받아들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이 났어요. 30년 넘게 미국에 살면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나요? 수천만 달러짜리 스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사람을 찾아 나선 거예요. 훈련도 포기하고 구단의 질책도 감수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감동적인 순간을 또 다른 파파라치가 찍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멀리서 망원 렌즈를 든 사람을 발견했어요.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고 저는 또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흥민 선수와 노인은 한참 동안 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가끔 노인의 어깨를 다독이기도 하고 물과 간식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손흥민 선수가 일어났어요.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한번 따뜻하게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무엇이든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꼭이요. 노인은 그 종이를 소중히 받아들고 손흥민 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그 손길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람에 대한 진짜 관심, 진짜 사랑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오늘 축구 선수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운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 사진들이 또 어떻게 보도될까? 구단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손흥민 선수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의 표현이었다는 것 말이에요. 그날 저녁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손흥민 선수와 노인의 만남을 찍은 사진들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스포츠 매체가 아니라 주요 언론사들이 움직였어요. CNN, ESPN, 심지어 BBC까지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제목들은 자극적이었어요. LAFC 스타 훈련 거부하고 노숙자 찾아 나서 손흥민, 구단 방침 무시하고 개인 행동 이런 식이었죠. 저는 한국어 학교 사무실에서 이 기사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언론들은 손흥민 선수의 진심보다는 구단과의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훈련 무단 결석, 계약 위반 가능성, 팀 분위기 해치기 등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LAFC 구단 본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주말 동안 이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로 번지면서 구단 경영진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어 학교 학부모 중 한 분이 구단에서 일하는 남편을 통해 전해준 소식이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회의에는 구단주부터 시작해서 단장, 코치진, 법무팀, 홍보팀까지 모든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해요.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이었죠. 구단 입장에서는 딜레마였어요. 손흥민은 팀의 핵심 선수이자 마케팅의 중심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수들에게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언론과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어 점심시간도 거르고 계속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강경론이 우세했다고 하더라고요. 훈련 무단 결석만으로도 상당한 벌금과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니까요. 몇몇 임원들은 아예 계약 해지를 거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보팀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소셜미디어 반응을 분석한 결과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는 거였죠.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그의 행동을 감동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러던 중 오후 3시쯤 손흥민 선수가 구단 본부에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매니저와 함께였는데 표정이 매우 진중했다고 해요. 그는 곧장 회의실로 안내됐고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구단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손흥민의 최근 행동들이 구단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프로 선수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팀에서는 계약서 조항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위반 사항들을 나열했어요. 훈련 참석 의무, 구단 이미지 관리 책임, 개인 행동에 대한 사전 승인 등이었죠. 손흥민 선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표정을 알 수는 없었지만 어깨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고 해요. 코치진에서는 팀워크와 규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다른 선수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구단 측의 입장 발표가 이어졌어요. 계약 위반의 심각성, 구단 이미지 훼손 우려, 선수로서의 기본 의무, 불이행 등 모든 문제점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손흥민에게 불리해져 갔어요. 그러다가 구단주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변명이나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였죠.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손흥민에게 집중됐어요. 손흥민 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것은 축구 실력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봐주고 응원해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동네 아저씨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팬들까지. 그들 모두가 어제 벤치에서 쫓겨난 그 노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였죠. 축구는 기술과 전술만의 게임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만드는 게임이라고. 그 마음을 잃는다면 자신은 더 이상 축구 선수가 아니라는 거였죠.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몇몇 임원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원칙론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회의실을 조용히 둘러본 후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노인을 쫓아낸다면 자신도 이 유니폼을 입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은퇴까지 각오했다는 뜻이었죠.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수십억 원짜리 선수가 한 노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상황. 아무도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구단주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해요. 이 소식이 구단 밖으로 새어나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손흥민 은퇴 각오하며 노인 지키기 선언, 이런 제목들이었어요. 인터넷은 또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손흥민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진정한 프로는 실력만이 아니라 인품도 갖춘 사람이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이제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폭탄 선언 이후 LAFC 회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어요.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스타 플레이어가 은퇴까지 각오하며 한 노인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상황. 그 누구도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구단 임원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구단의 지역사회 담당 임원인 마이클 로드리게스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 과묵한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발언을 요청한 건 처음이었다고 해요. 로드리게스는 주말 동안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다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그는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하더니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이 아이들과 함께 축구공을 들고 있었어요. 1980년대로 보이는 낡은 사진이었는데 배경은 분명히 LA 지역의 어느 운동장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윌셔 블러바드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라는 거였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로드리게스는 계속해서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문 기사들, 상장들, 그리고 수많은 증언들이었어요. 그 노인의 이름은 헨리 김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로 무려 40년 동안 LA 지역 유소년 축구 발전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국어 학교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헨리 김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제가 LA에 처음 왔을 때 한인 커뮤니티에서 종종 들었던 이름이었어요. 그분이 그 노인이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로드리게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헨리 김은 LA 지역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가난한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시작해서 스스로 축구를 배우고 가르치면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지도했다고 해요. 특히 히스패닉과 아시안 커뮤니티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축구를 가르쳐줬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어요. 헨리 김이 설립한 유소년 클럽 출신 중에는 현재 MLS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멕시코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수도 있었고 유럽 리그로 진출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LA 축구계의 숨은 영웅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2015년경부터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요. 치매 초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점점 기억을 잃어가면서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어졌고 결국 거리로 나오게 된 거였죠. 40년 동안 LA 축구 발전에 헌신한 사람이 이렇게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징계를 주장하던 임원들도 말문이 막혔다고 해요. 단순한 노숙자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알고 보니 LA 축구계의 큰 어른이었던 거니까요. 손흥민 선수의 행동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온 거였죠. 구단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문제는 징계가 아니라 어떻게 헨리 김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였다고 했습니다. LAFC는 LA 지역 축구 발전에 헌신한 분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였죠. 더욱이 그분을 먼저 알아본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들의 핵심 선수였다는 사실에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홍보팀에서는 이미 소셜미디어 반응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헨리 김의 정체가 알려지자마자 인터넷은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해요. 손흥민을 비판하던 사람들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고 오히려 구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헨리 김에게 축구를 배웠던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분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돈 한 푼 받지 않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헨리 김 덕분이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축구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한 노인에게 친절을 베푼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무의식 중에 LA 축구계의 은인을 알아보고 도움을 준 거였던 겁니다. 어쩌면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법무팀에서도 입장을 바꿨어요. 애초에 손흥민의 행동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였죠. 오히려 구단의 가치와 철학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행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대, 축구 발전에 대한 헌신, 인간적인 배려 등 모든 면에서 칭찬받을 일이었다는 거예요. 회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징계 대신 헨리 김을 도울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료진 지원, 주거 문제 해결, 가족 찾기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딴 재단 설립까지 거론됐다고 해요. 그날 밤 구단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징계는 전면 철회하고 대신 그의 행동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LAFC가 LA 축구계의 전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죠. 인터넷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손흥민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모두 사과의 글을 올렸고 오히려 그의 해안을 칭찬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LAFC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비인간적이라고 비판받았는데 이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 있는 구단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거든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동했어요.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간 거니까요. 손흥민 선수의 따뜻한 마음이 결국 모두를 움직인 셈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가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헨리 김의 정체가 밝혀진 다음 날 아침 LAFC 구단 본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를 징계하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헨리 김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구단주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든 사람들이 40년간 LA 축구 발전에 헌신한 분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일찍 한국어 학교에 출근하면서 윌셔 블러바드를 지나갔어요. 평소 헨리 김이 앉아 계시던 벤치 주변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온 사람들, 헨리 김을 찾는 팻말을 든 사람들, 그리고 언론진들까지 몰려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며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구단에서는 즉시 특별팀을 구성했어요. 헨리 김 지원을 위한 전담팀이었습니다. 의료진, 사회복지사, 통역사, 그리고 개인 매니저까지 총 8명으로 구성된 팀이었죠. 팀장은 지역사회 담당 임원인 마이클 로드리게스가 맡았어요. 그는 어제 헨리 김의 정체를 밝혀낸 장본인이기도 했고 20년 넘게 지역사회 사업을 담당한 베테랑이었거든요. 첫 번째 임무는 헨리 김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지만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습니다. 구단에서는 UCLA 의료센터의 최고 신경과 전문의를 섭외해서 전면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모든 비용은 당연히 구단이 부담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 문제 해결이었어요. 더 이상 거리에서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구단에서는 베벌리 힐스 근처에 있는 고급 케어 시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치매 환자 전문 케어가 가능한 곳이었고 24시간 간병 서비스와 함께 물리치료, 작업치료까지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었어요. 월 비용만 1만 5천 달러가 넘는 시설이었지만 구단에서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찾는 일이었어요. 헨리 김에게는 분명히 가족이 있었을 텐데 치매로 인해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구단에서는 전문 탐정 회사와 계약해서 가족 찾기에 나섰어요. 동시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개 수색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감동했어요. 말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늦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됐어요. 헨리 김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가족들이 정말 찾아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헨리 김 가족 찾기 소식이 알려진 지 불과 이틀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샌디에이고에 살고 있는 그의 딸 수지 김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아버지를 찾고 있었는데 치매로 집을 나간 후 행방불명 상태였다고 해요. 수지 김은 간호사였어요.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함께 살려고 했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자꾸 집을 나가려고 했다고 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사라져 있었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실종자 찾기 단체에도 의뢰했지만 소식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전 뉴스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봤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5년 만에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거였죠. 수지는 즉시 LA로 달려왔어요. 남편과 두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가족 모두가 헨리 김과 재회했습니다. 그 재회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헨리 김은 처음엔 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수지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축구하던 이야기를 하자 헨리 김의 눈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뭔가 친숙한 느낌은 받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사과했어요. 더 잘 돌봐드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보며 신기해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할아버지를 실제로 만난 거였거든요. LAFC에서는 이 가족 재회를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구단 본부에 있는 VIP 라운지를 가족 모임 장소로 제공했고 최고급 케이터링 서비스까지 준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참석해서 헨리 김과 가족들을 직접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구단주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LA 축구계의 전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처음에 손흥민 선수의 선행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앞으로는 헨리 김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구단에서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구단에서는 헨리 김의 이름을 딴 유소년 축구 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어요.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50명에게 무료로 축구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거였죠. 손흥민 선수도 이 재단의 홍보대사를 맡겠다고 했고 개인 자금까지 기부했습니다. 헨리 김은 비록 완전히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건 느끼는 것 같았어요. 가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특히 손흥민 선수를 볼 때는 왠지 반가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지난 몇 달 동안 유일하게 자신에게 친절했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감사 인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찾아준 것도 고맙고 이렇게 극진히 돌봐주겠다는 것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아버지를 이렇게 따뜻하게 돌봐줬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가족 재회 소식,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 계획, 그리고 새로운 재단 설립까지. 모든 것이 감동적인 스토리로 포장되어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댓글들도 모두 긍정적이었어요. LAFC의 결정을 칭찬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도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진짜 감동받았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 그리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성. 이런 게 바로 진짜 사과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였어요. 이 모든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그리고 헨리 김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지 말이에요. 헨리 김과 가족이 재회한 지 일주일 후 LAFC의 중요한 홈 경기가 있었어요. 서부 지역 라이벌전이라 8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몰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축구 경기를 자주 보러 가지는 않지만 이번만큼은 꼭 가보고 싶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의 결말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경기 당일 오후 스타디움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입구에서부터 헨리 김을 응원하는 피켓들이 보였고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는 팬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백인, 아프리카계 등 모든 인종의 팬들이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LA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관중석에 앉았어요. 다들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손흥민 선수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우리 모두의 관심은 과연 헨리 김이 경기장에 나타날 것인가에 쏠려 있었어요. 경기 시작 30분 전 전광판에 특별한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헨리 김의 과거 모습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LA 축구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영상에는 헨리 김에게 축구를 배웠던 사람들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현재 프로 선수가 된 사람들, 코치가 된 사람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지만 축구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찾았다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헨리 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히스패닉 선수의 증언이었어요. 그는 현재 멕시코 국가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였는데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축구화도 없이 맨발로 뛰었다고 해요. 그때 헨리 김이 직접 축구화를 사주고 몇 년 동안 무료로 가르쳐줬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면서 헨리 김은 자신의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말했어요. 영상이 끝날 무렵 관중석은 이미 숙연한 분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이들조차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LA 축구계의 전설 헨리 김과 그의 가족입니다. 그 순간 선수 터널에서 휠체어를 탄 헨리 김이 나타났어요. 딸 수지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고 손자들이 양옆에서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헨리 김 옆에 손흥민 선수가 함께 있다는 거였어요. 손흥민 선수는 경기 유니폼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헨리 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관중석이 서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명이 일어서더니 곧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 명이었는데 순식간에 전체 관중석으로 퍼져나갔어요. 8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장면을 언제 또 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습 말이에요. 헨리 김은 처음에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차 이 모든 환호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은 듯 손을 들어 관중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지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관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헨리 김이 LA 축구에 바친 40년의 세월에 대한 감사 인사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손흥민 선수가 헨리 김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한 순간이었어요. LAFC 명예의 전당 헌액패였습니다. 구단에서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헨리 김의 40년 헌신을 기리는 의미였어요. 헨리 김은 그 패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뭔가 특별한 것이라는 건 느끼는 것 같았어요. 관중석에서는 계속해서 박수가 이어졌어요. 헨리, 헨리 하는 함성도 들렸고 감사합니다. 라는 외침도 있었습니다. 한국 팬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손흥민 선수를 응원했고 현지 팬들은 LAFC 스카프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해낸 거니까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보여준 거였어요. 세레모니가 끝난 후 손흥민 선수는 헨리 김과 가족들을 VIP석으로 안내했어요. 경기 내내 그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헨리 김은 비록 경기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관중들의 열기와 분위기는 충분히 느끼는 것 같았어요. 경기 결과는 LAFC의 3대1 승리였어요. 손흥민 선수는 골은 넣지 못했지만 2개의 어시스트로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헨리 김에게 승리를 바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오늘 경기장에서 본 그 광경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8만 명의 기립박수, 헨리 김의 미소, 손흥민 선수의 진심 어린 표정. 모든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며칠간 LA 전체가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헨리 김과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신문의 사설란에서는 진정한 스타의 품격에 대해 논하고 있었고, 방송에서는 특집 프로그램까지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교재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치는데 이보다 좋은 예시는 없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국계 아이들에게는 더욱 의미 깊은 교육이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아이가 물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왜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헨리 김을 도왔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계약 해지당할 수도 있었고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왜였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손흥민 선수의 과거 인터뷰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었거든요.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있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몇 년 전 한국에서 했던 인터뷰였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축구 연습을 하러 가는 길에 만난 할아버지 한 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와서 손흥민의 연습을 지켜봐 주셨다고 해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시선이 큰 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구나. 헨리 김에게서 그때의 할아버지를 본 거구나. 저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헨리 김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며칠 후 손흥민 선수가 직접 우리 한국어 학교를 방문했어요. 아이들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던 거예요. 물론 우리 학교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잘 정도로 흥분했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오후 손흥민 선수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의 분위기를 잊을 수 없어요. 아이들의 환호성이 건물 전체를 울렸고 학부모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전혀 거만하지 않았어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과 악수하고 이름을 물어보고 꿈이 뭔지 관심 있게 들어줬습니다. 특별 강연에서 그가 한 말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아이들에게 성공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축구 유니폼은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말을 할 때 손흥민 선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는 계속 말했어요. 헨리 김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 왜 도움을 주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구단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나하나가 모두 진실한 이야기였고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진짜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진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형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은 언제예요? 손흥민 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골을 넣었을 때보다 헨리 김 할아버지가 가족과 다시 만났을 때가 더 기뻤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목이 메었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의 대표 선수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몇몇은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손흥민 선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아이의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모든 아이들의 꿈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아이와의 대화였어요. 그 아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털어놨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그 아이를 따로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힘든 시간을 견디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이에요.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도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일 거야. 내가 먼저 친절하게 대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야. 그날 이후로 그 아이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손흥민 선수의 말이 큰 힘이 되었나 봅니다. 방문이 끝나갈 무렵 손흥민 선수는 우리 한국어 학교에 특별한 선물을 남겨뒀어요. 헨리 김 장학금이라는 이름의 기금이었습니다.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한국계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였어요. 개인 돈으로 만든 기금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아이들이 받은 감동과 교훈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진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아내도 감동받으며 들었지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도 30년간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똑같은 일을 해오고 있잖아요. 손흥민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특별한 건 손흥민 선수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헨리 김은 샌디에이고에 있는 딸의 집 근처 요양시설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고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LAFC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LA 전체에 가져온 변화였어요. 제가 운영하는 한국어 학교에는 그 이후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학부모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헨리 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나서고 있거든요. 특히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나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LAFC에서 설립한 헨리 김 재단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처음 계획했던 50명보다 훨씬 많은 200명의 아이들이 무료로 축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쏟아졌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아니라 헨리 김의 이름을 딴 재단이라는 점이 더욱 의미 깊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헨리 김과 손흥민 선수의 지속적인 만남이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샌디에이고까지 가서 헨리 김을 만나고 있다고 해요. 치매가 진행되어서 매번 처음 만나는 것처럼 반응하시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를 보면 환한 미소를 지으신다고 합니다. 딸 수지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버지가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최근엔 자꾸 친절한 축구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다는 걸 마음 깊은 곳에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헨리 김에게 축구를 배웠던 제자들이 모금을 해서 LA에 헨리 김 기념 축구장을 건립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축구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0년 전 헨리 김이 꿈꿨던 일들이 이제야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니. 손흥민 선수가 그날 아침 훈련장 대신 거리로 나선 선택, 한 노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이 지금의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얼마 전 한국어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 이야기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은 각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석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한 게 있었어요.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많은 골을 넣어도 헨리 김 할아버지를 도운 것보다 더 멋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어른인 저보다 훨씬 깊은 통찰력을 보여줬어요. 요즘 저는 길을 가다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전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변화를 가져온 거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작은 관심, 작은 친절도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달 LAFC 홈 경기에 다시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헨리 김은 몸이 불편해서 직접 오지는 못했지만 딸 수지와 손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여전히 헨리 김을 기리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었고 관중들은 박수로 화답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그날도 훌륭한 경기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관중석에서 헨리 김 할아버지 가족들이 응원해 주신 거예요. 그분들의 미소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성과보다 존엄을, 명예보다 진실을 선택한 이야기.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건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수십억 원의 계약과 한 노인 사이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6개월간의 경험을 통해 하나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진짜 가치 있는 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들은 언젠가 잊혀질지 모르지만 헨리 김에게 보여준 그 마음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니폼보다 귀한 건 결국 사람을 향한 진심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졌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자랑스럽다라고 적어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